김태형 기준에서 EV만큼은 무조건 히알루론산 필러다. 한 부위 꼽으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이견이 없지 않을까. 국내랑 외국에서도 이견이 없지 않을까. 아직까지 현 상황에서는. 사실 다른 부위도 히알루론산 필러 좋아요. 근데 꼭 이 부위만 히알루론산 필러를 고집해야 된다? 전 이만큼은 고집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피부 정답 김태형의 피부 공식 김태형입니다. 사실 원장님 요새 최근에 콜라겐 부스터 정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필러 대신에 다 콜라겐 부스터를 맞으라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저희가 지난번에 필러 편에서 원장님이 이 부위만큼은 진짜 콜라겐 부스터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 조금 원장님한테 꼭 물어봐야겠다 이야기를 해서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 요게 이제 두 개가 섞여서 이제 가는데 사실 용도가 좀 달라가지고 우리가 스킨 부스터라는 게 있고 콜라겐 형성 촉진제라는 게 있어요. 겹쳐져요. 근데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게 쓰이는 용도가 요즘 좀 나눠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제 대명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기준으로 하면 리쥬란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주베루 이런 것들, 뭐 울트라콜에서는 울트라콜 100, 히알루론산 필러들에서는 물광주사용 히알루론산 필러들, 여기에는 뭐 여러 제품이 있네요. 스킨바이브도 있고 뭐 리바이브도 있고 뭐 바이리진도 있고 이런 제품들, 기타 등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킨 부스터용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면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말고 조금 더 볼루마이징과 콜라겐 형성 촉진과 이제 지방세포 증식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 시술들, 요거를 제가 이제 콜라겐 형성 촉진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대명사가 제일 유명한 게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이나 엘란세나 레디어스나 또 울트라콜 200이나 또 기타 등등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랑 비교를 하려면은 일단은 여기서 제가 구분을 짓는 콜라겐 형성 촉진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얘네들과 히알루론산 필러 용도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부위에서는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형 기준에서 이 부위만큼은 무조건 히알루론산 필러다. 한 부위 꼽으면 있어요. 입술. 입술은 무조건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다른 부위는 잘 모르겠는데요. 입술만큼은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사실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이견이 없지 않을까. 국내랑 외국에서도 이견이 없지 않을까. 아직까지 현 상황에서는. 입술만큼은 필러로 해야 참 좋은 결과가 나와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나 이런 걸로 대체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성상으로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체가 되는 물성이라고 하더라도 단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술만큼은 저는 히알루론산 필러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원래는 턱도 똑같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무조건 말씀을 드려요. 근데 또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사실 턱에 충분히 쓸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레디어스를 이때는 순수 콜라겐 스티뮬레이터가 아니고 필러 용도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가면 다시 또 예전 히스토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필러라는 카테고리에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비히알루론산 필러가 있었어요. 둘 다 필러였었어요. 옛날에 레디어스 코에도 쓰고 이마에도 쓰고 다 했었어요. 엘란세도 코에도 쓰고 턱에도 쓰고 볼에도 쓰고 이마에도 쓰고, 지금도 그렇게 필러 용도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비히알루론산 필러를 가지고 필러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계속 쓰고 히알루론산 필러가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필러 싸움에서 비히알루론산 필러들이 너무 프로포션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다 이 제품들을 어떻게 쓸까를 계속 고안을 해낸 거죠. 회사들도 고안을 해내고 업체들도, 의사들도 고안을 해내고, 그러다 찾아낸 게 더 묽게 희석을 해가지고 필러처럼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고 피부층, 그러니까 서브큐층이나 아니면은 진피층 바로 아래에다 얇게 깔아줘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빵빵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콜라겐 형성 촉진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걸로 이제 요즘 성공을 했던 게 스컬트라도 비슷한 맥락이고 엘란세도 비슷한 맥락이고 레디어스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주베르 볼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는 이제 사실은 콜라겐 형성 촉진제 이전에 필러 종류의 한 가지였던 거죠. 비히알루론산 필러였었으니까. 근데 레디어스를 그런 용도로 안 쓰고 필러 용도로 턱에 쓰면은 턱 모양 잘 나와요. 유지기간도 되게 길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입술에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적절하진 않고, 모양적인 측면이나 안전도에서도 그렇고 장단점이 둘 다 저는 불명확했거든요. 그래서 입술만큼은 히알루론산 필러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꼭 집어서 추천을 드려요. 사실 오늘 제가 레디어스를 필러처럼 쓴다? 이거 오늘 좀 처음 듣고 좀 놀라웠네. 이게 유지기간도 길다고 하시는데 유지기간이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 2년. 2년 훨씬 이상 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PD님은 처음 듣지만 지금 저보다
저랑 비슷한 경력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오래되신 원장님들은 처음에다 이 필러들을 이렇게 썼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썼었고 다 히스토리가 있죠. 그러면은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필러도 레디어스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아, 모양 잘 나와요 사실. 근데 단점이 있죠.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녹이지를 못한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퇴출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필러 부작용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필러 부작용들이 다 히알루론산 필러 부작용 아니었어요. 얘네들한테서 나타난 부작용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코필러하고 실명되거나 이런 것들 다 히알루론산 필러만 아니었어요. 비히알루론산 필러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근데 얘네가 훨씬 많이 쓰였었잖아요. 얘네 숫자가. 그러니까 확률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 궁금한데 뭐 레디어스라든지 이런 콜라겐 촉진 주사들은 콜라겐은 정말 형성시키고 다 없어지는 건가요? 얘네들은 체내에서 이제 흡수돼서 없어지는데 기간이 그렇게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내 피부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냐면은 사실은 아주 마일드한 염증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일드 인플라메이션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콜라겐 타입 1이 다시 콜라겐 타입 3와 이렇게 치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효과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얘네는 계속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자극을 줘야겠죠. 자극을 주는 용도예요. 그러면 그 자극이 콜라겐이 돼서 정말 피부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사실은 조직 검사 결과까지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맞긴 맞아요. 왜냐면 인체에서 조직 검사까지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모든 제품들이 논문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완전하게 확립된 제품도 있고 아닌 제품도 있고 해요. 제가 PD로서 생각했을 때는 입술 필러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정말 볼 거 중에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말 큰 볼륨이 필요하신 분들은 레디어스나 이런 걸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콜라겐 형성 촉진제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반대로 이거예요. 레디어스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희석해서 이제 콜라겐이 재현해내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트 효과로 쓰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볼륨 효과도 그만큼 나타나진 않겠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추구해서 그걸 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은 내가 볼 거지네 볼루마이징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첫 번째 지방이식. 지방이식도 장단점이 있죠. 보통 1차, 2차, 3차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생착률에 따라서 이게 생착률이 좋으면 모양이 그대로 잡히지만 생착률이 없으면 다시 또 원상태가 되어버리죠. 두 번째, 히알루론산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는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 수 있고 적게 넣으면 적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녹여버릴 수가 있고 큰 장점이에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제가 제품마다 특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는 좀 더 소프트하고요. 어떤 거는 좀 더 하드해요. 촉감이 중요할 때는 사실 여기 좀 더 소프트한 필러들을 넣어서 촉감이 내 피부랑 거의 일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볼륨이 딱 올라야 된다. 모양이 각이 딱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촉감을 포기하고 좀 더 모양이 더 확실하게 나오는 제품들을 써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촉감은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콜라겐 형성 촉진제 중에서 그러면 얘들을 예전 필러 용도처럼 볼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HA 필러처럼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용량대로 제가 딱 그러니까 원액을 쓰는 거거든요. 희석을 안 하고.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딱 나올 거예요. 단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은 촉감이 더 안 좋았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보다 촉감이 더 안 좋았었어요. 보통 티슈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내 피부랑 따로 노는 느낌이 꽤 있었어요. 근데 내 피부랑 따로 노는 게 볼에서는 불리해요. 코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코는 그래야 더 오똑해 보이거든요. 볼은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또 움직임이 있는 부위잖아요.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게 이질감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보여지는 모양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면은 그게 단점이 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다시 또 히알루론산 필러 자랑만 하고 있네요. 그럼 원장님 입술 필러와 정말 볼륨이 많이 필요한 곳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드는데 제가 약간 PD로서 그냥 좀 짧게 생각해보면은 혹시 레디어스나 콜라겐 촉진제를 살짝 깔고 그 위에 약간 HA 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콤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내 피부 같은 볼륨을 만들 수 있나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출시도 되어 있고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은 히알루론산 필러와 다른 콜라겐 형성 촉진제가 합쳐져 있는 믹스드 제품이죠. 이 제품들이 앞으로 출시가 될 거예요. 앞으로 5년간 그리고 10년간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일찍 시작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레디어스랑 그리고 HA 필러를 같이 믹스해서 쓰는 방법을 옆볼 부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효과도 사실 만들어내고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이 컨텐츠는 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만큼은 정말 필러가 답이다. 사실 다른 부위도 히알루론 필러 좋아요. 근데 꼭 이 부위만 히알루론 필러를 고집해야 된다? 저는 입술만큼은 고집하고 싶습니다. 물론 또 더 좋은 제품들이 나타나게 되면 제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고집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영상이나 아니면 댓글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